네, 안녕하세요. 튜브낀 점성술 9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차트를 열어서 그 차트의 하우스 주인들과 이제 리셉션에 관한 부분들을 좀 살짝 짚고, 디그니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차트를 하나 뽑도록 할게요. 차트는 오늘 날짜 2014-0902. 네, 시간은 임의를 12시로 해놓고 위치는 인천, 제가 인천에 살거든요. 네, 인천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벤트. 네, 여기는 그냥 레딕스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차트가 나왔네요. 네. 이제 하우스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홀사인으로 하우스가 설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홀사인으로 하우스가 안 돼 있다 하시는 분은 모리누스 옵션에 하우스 시스템에서 홀사인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단축키로 Shift F6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맥 유저분들은 다른 단축키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단축키로 하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홀센으로 변경이 돼요. 아마 대부분 플라시드 수로 해서 막 이렇게 좀 돼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홀센으로 딱 해주시면 이렇게 사인에 맞춰서 하우스가 딱딱딱딱딱 정렬이 됩니다. 네. 이 축이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요 굵은 선들 있죠? 여기는 분명히 사자 자리가 10하우스인데, 요거는 처녀 자리 있죠? 이렇게 되면은 10하우스가 두 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10하우스인지, 이게 10하우스인지,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기본적인 10하우스, 그러니까 기본 베이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커스프라고 하거든요. 이건 MC라고 해서 미디움 코어라고 하고, 여기 ASC라고 해서 어센던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미디움 코어, 그 다음에 이뮨 코어, 네, 여기 4하우스 해서 이렇게 10하고 4를 잇는 이 선 자체가 하나의 커스프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 어떤 별자리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고 그 별자리를 좀 더 가미를 시켜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사자 자리가 10하우스예요. 그래서 태양이 기본적인 베이직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10하우스가 여기에 있으므로 수성과 관련된 부분이 더 가미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대부분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하우스 주인들은 각 하우스가 어떤 별자리가 걸리고 그 별자리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이제 하우스의 주인을 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우스를 떼놓고 생각하면은 천칭 자리의 주인은 금성이다라고 말을 하죠. 네, 근데 이제 하우스랑 그게 같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홀사인의 경우는 정말 편한 게 이게 그냥 딱딱딱 떨어져요. 어떤 하우스는 어떤 별자리, 어떤 하우스는 어떤 별자리 딱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정월 자리는 1하우스가 되고요. 사수 자리는 2하우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1하우스는 정갈 자리이기 때문에 정갈 자리의 주인은 화성이죠. 네, 그래서 1하우스의 주인은 화성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10하우스는 사자 자리가 걸리죠. 사자 자리의 주인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10하우스의 주인은 태양이 되는 거예요. 3단 논법이에요. A가 B고 B는 C면 A는 C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요거는 커스프 선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센던트랑 디센던트 같은 경우에는 커스프 선이 막 1하우스가 정갈 자리인데 이 커스프 선이 사수 자리에 있다. 아니면 천칭 자리에 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다만 MC인 미디움 코어랑 이뮨 코어에 대해서만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축이 어긋나서 10하우스는 사자 자리인데 미디움 코어는 처녀 자리나 아니면 가끔 가다가 이제 개자리는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네, 거의 대부분 10하우스 아니면 11하우스에 미디움 코어가 걸치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축이 잘 어긋나진 않아요. 어쨌거나
네, 이렇게 해서 되면은 이런 경우는 10하우스 룰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 베이직으로는 사자자리 10하우스의 사자자리가 걸림으로 태양이 베이직이고 미디움 코어가 처녀 자리에 있으므로 미디움 코어에 대한 룰러로는 수성. 그래서 태양 베이직에 수성이 가미된 태양 수성이 10하우스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내용을 다스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하우스 주인들에 관한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셉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리셉션이 되려면 조금 그 디그니티 교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디그니티 교환이 아쉽게도 없네요. 힘들어요. 그만큼 그 리셉션이 성사되는 게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 되거든요. 차트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냥 아무데나 찍어야지. 한 2024년 12월 1일 오후 16시 26분 막 이렇게 찍어버릴게요. 아 제발 나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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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근데 각도가 좀 많이 어긋나긴 했는데, 아, 그래도 있긴 있네요. 네. 염소 자리에 금성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에 토성이 위치해 있죠. 이 둘이 아스펙트를 홀사인으로 맺어요. 홀사인 아스펙트랑 일반 행성들끼리 맺는 아스펙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행성들끼리 맺는 아스펙트를 고려를 하긴 하는데 홀사인 아스펙트도 그렇게 무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홀사인 아스펙트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금성이 염소 자리 거의 끝자리에 있고 화성이 사자 자리 여기쯤에 있으면은 어포지션으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홀사인 아스펙트로는 염소 자리랑 사자 자리는 아무런 아스펙트가 없어요. 150도 위치에 있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논외가 되긴 되는데 저는 별로 고려를 안 해요. 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세다고는 못 느낀 편이고요. 제 차트에서도 저런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트라인인데 스퀘어예요. 참 난감하죠. 이럴 때는 일단 홀사인 아스펙트를 먼저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이 행성들 간의 아스펙트를 얹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지간하면 다 사인 아스펙트랑 행성들 아스펙트가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리셉션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9하우스 염소 자리 금성이 있고요. 11하우스 물고기 자리 토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각을 맺는다고 할게요. 60도면 섹스타일이죠. 네. 별표 모양의 아스펙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성이랑 토성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금성이 물고기 자리에 위치한 게 되고 토성이 염소 자리에 위치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디그니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돼요. 일단 금성은 염소 자리에 있기 때문에 디그니티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패러그린이거든요. 근데 얘가 토성이랑 아스펙트를 맺고 자리를 바꿈으로써 금성은 물고기 자리에서 익절을 얻어요. 익절테이션이라고 하죠. 네, 익절을 얻어요. 금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디그니티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토성의 경우도 물고기 자리에서 디그니티가 없어요. 패러그린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토성이 염소 자리에 위치해 있다 하면은 이제 룰러십을 얻게 되는 거죠. 더구나 금성이 지금 토성의 텀에 있으므로 룰러십하고 텀까지 동시에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아스펙트가 되죠. 일단은 이런 거예요. 원래 물고기 자리 주인이 목성인데요. 목성이 지금 쌍둥이 자리에 있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토성이랑 목성이랑 지금 5도로 아스펙트를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목성이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어플라잉의 아스펙트가 되겠죠. 네. 역행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아스펙트가 어플라잉이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목성이 토성을 대접을 해줘요. 지금 목성이 텀에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목성은 토성을 잘 대접을 해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게 되게 난감하네. 좋은 게 있네요. 여기 무추얼 리셉션이 있었어요. 네, 어쨌거나 이거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무조건 그 자신의 집에 들어온 행성을 잘 대해주려고는 해요. 근데 지금 그 행성이 상태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목성 같은 경우는 역행하는 상태에다가 디그니티도 지금 디트리먼트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토성을 잘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잘 대접을 못 해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토성이랑 목성이랑 자리를 바꾸면 이제 목성이 룰러십을 얻으니까 목성 입장에서는 토성이 아마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근데 토성은 목성이 별로 안 반가운 거죠. 왜냐면은 자기 지금 패러그린해서 디그니티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11하우스여서 되게 좋은 하우스에 위치해 있는데 목성이랑 자리를 바꿔버리면은 자기는 어센이랑 어버전하는 이 하우스에 위치하는 데다가 그대로 디그니티를 얻지도 않은 상태니까 별로 토성은 목성을 안 반가워할 것 같고요. 목성은 이제 토성을 굉장히 반가워해주겠죠. 왜냐면 자신의 집에 왔고 자신이 그 능력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디그니티가 목성의 경우에는 디트리먼트에서 룰러십으로 갔죠. 네, 룰러십을 얻었어요. 근데 토성은 패러그린에서 패러그린이에요. 한쪽은 엄청 좋아졌는데 한쪽은 그대로죠. 이런 경우에는 리셉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룰러를 살피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어요. 토성이랑 금성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은 그나마 금성도 입절이랑 토성도 이제 거의 룰러십을 얻으니까 두 행성 다 윈윈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줬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토성이랑 목성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은 토성은 그대로고 목성만 이득을 취하는 구조예요. 토성이 굉장히 목성을 싫어하겠죠. 네, 이런 형국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토성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별반 리셉션으로 취급할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은 그냥 단순히 목성의 자리에 있고 그 물고기 자리에 있고 물고기 자리는 로드니까 그냥 목성을 살펴서 얘네 둘의 각도가 어떻고 스퀘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겠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아스펙트 해석해 주듯이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경우 네 정확하게 이제 무추얼 리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수 자리가 목성의 별자리고 쌍둥이 자리가 수성의 별자리죠. 네, 얘네 둘 다 역행이므로 수성이 역행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수성이 목성에게 다가가는 어플라잉 어포지션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서 이제 수성이랑 목성이랑 자리를 바꾸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집에 위치하게 된 거죠. 네. 수성은 목성의 집에 위치하고 목성은 수성의 집에 위치해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잘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다만 단점은 어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마찰이 심할 거다라는 부분이고 둘 다 역행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일 진행이 되게 더디게 일어나거나 좀 이상하게 잘못 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가 디그니티를 동시에 똑같은 디그니티를 얻는 경우 이런 경우를 무추얼 리셉션이라 하고요. 그 똑같은 디그니티를 얻었을 때 서로가 룰러십을 얻는다 혹은 익절테이션을 둘 다 동시에 얻는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는 게 리셉션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돼서 네, 리셉션에 관한 부분도 이제 설명이 끝났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어쨌거나, 네. 이제 디그니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디그니티는 제가 계속 아까부터 막 텀이다, 패러그린이다, 뭐 룰러십이다, 익절테이션이다, 뭐 별의별 말을 계속 했을 거예요. 이 용어들이 전부 다 디그니티예요. 디그니티는 위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어떤 대장장이가 하나 만들었어요. 전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컴퓨터라고 할게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제품의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디그니티가 좋은 거예요. 일단 그 본질적으로 이 성능 자체가 우수한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제품이 갖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성이 되겠죠. 본질적으로 어떤 행성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나 아니면 그런 능력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되게 좋게 발현되는 부분이 이제 이센셜? 네, 이센셜 디그니티라고 하고 본질적 위계라고 하거든요. 본질적으로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행성의 좋은 면모가 많이 드러나고요. 그 부분이 디그니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왜곡돼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디그니티의 기본적인 중점이 돼요. 그래서 이센셜 디그니티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악시덴탈 디그니티라고 해서 우발적 위계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위계 디그니티의 그 하위 순서들을 모두 다 말씀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각 행성별 각 별자리별로 이제 주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이제 물고기 자리는 목성이고, 사자 자리는 태양이고, 뭐 개 자리는 달이다. 이거는 이제 룰러십이라는 거예요. 룰러십, 그 자리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룰러십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디그니티가 있어요. 익절테이션이라는 디그니티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룰러십보다 익절테이션이 더 좋은 디그니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요. 룰러십은 자기가 자기의 집에 있으니까 왕과 같은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 익절테이션이 되면은 되게 환호하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자리라는 왕국이 있다고 할게요. 개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성이 다스리는 사수자리 나라의 이제 목성을 익절테이션으로 가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환호한다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exaltation이라는 부분이 계절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이제 이때부터 힘을 발하면서 모든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태양이 양자리에 익절테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달이 황소자리에 익절테이션 비슷한 이유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자리에서 목성이 익절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처녀자리에서는 수성이 익절테이션이 되고 금성에서는 천칭자리에서는 토성이 익절테이션이 되는데 그 천칭자리 같은 경우는 익절테이션이 되는 이유가 얘가 추수의 계절이에요. 토성이 이제 거두어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성이 거두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천칭자리 때도 추수 같은 그런 계절적 의미로 모든 그 결과물의 결실을 이제 걷어가는 때다라고 해서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천칭자리에서 토성이 익절테이션을 얻는다. 천칭자리에서 토성이 굉장히 환호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이유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익절테이션이 있어요. 염소 자리에서는 화성이 익절테이션이고 물고기 자리에서는 금성이 익절테이션이고 네. 유일하게 없는 별자리가 있는데요. 물병 자리랑 그 다음에 사수 자리, 쌍둥이 자리, 사자 자리 네, 얘네들은 익절테이션이 없어요. 특히나 물병 자리랑 사자 자리는 완전히 없고요. 그 다음에 정갈 자리도 익절테이션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별자리는 익절테이션이 없고요. 여기 노드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노드까지 끼게 되면은 사수 자리랑 쌍둥이 자리는 각각 노드에서 이제 얘는 북쪽 노드가 익절이고 얘는 남쪽 노드가 익절이에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을 제외하면은 이렇게 다섯 개 별자리들이 익절테이션이 없어요. 네,
이게 디그니티 테이블이라고 카페에 쳐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디그니티 테이블이 아마 있을 텐데. 잠시만요. 여기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디그니티 테이블 한번 치면은, 네, 여기 디그니티 테이블이, 근데 디그니티 테이블이, 여기 있나? 디그니티 테이블이, Essential Dignity 번역 디그니티 테이블. 표는 안 나와 있네요. 요건가? 아쉽게도 테이블이 이미지에 디그니티 테이블을 치면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요? 테이블 한글로 치면 여기 있다. 네. 깨알같네요. 되게 작죠? 너무 작은데요. 하여튼 이거를 차트에서 이제 원형으로 된 이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게 디그니티 테이블이에요. House of the Planet. 네. 행성의 하우스 사인. 네. 여기부터 이제 양자리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자리까지 있죠. 네, 이제 양자리의 주인은 화성이고, 데이, 낮이라는 의미예요. 낮, 밤, 낮, 그리고 계절이는 낮, 밤. 그 다음에 사자자리도 낮, 밤. 그 다음에 처녀자리 낮, 천칭자리 밤, 낮, 밤, 낮, 잘못됐네요.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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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의 별자리는 다 그냥 낮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여성의 별자리는 다 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익절테이션 행성이 있어요. 익절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깨알같이. 이제 양자리는 태양, 황소 자리는 달, 쌍둥이 자리는 북쪽 노드, 그 다음에 그래서 개자리는 목성, 사자 자리 없고, 처녀 자리는 수성, 천칭 자리는 토성, 사수 자리는 남쪽 노드, 염소 자리는 화성, 물고기 자리는 금성.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3개 별자리인 사자, 물병, 정갈은 익절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플리시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트리플리시티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낮과 밤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의 별자리를 3개의 행성이 나눠서 지배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낮 룰러, 밤 룰러,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로 해서 3차는 공통 룰러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고정으로 들어가 있고, 낮밤이 차트가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그게 위치가 바뀌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리의 낮 룰러는 태양, 그 다음에 밤 룰러는 목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트리플리시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순서가요. 룰러십, 그 다음에 익절테이션, 그 다음에 트리플리시티, 여기까지가 메이저 디그니티로 처리를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텀 룰러랑 데칸으로 해서 이제 페이스 룰러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마이너 디그니티예요. 그래서 하나만 얻으면 별로 효력이 없고요. 2개를 동시에 얻어야 트리플리시티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텀의 경우는 룰러십하고 거의 비슷한 식으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특수한 경우라서 어떤 때 적용이 되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거나 각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역이 있죠. 이 구역 도수에 따라서 다 이렇게 그 텀룰러들이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데칸룰러는 밝혀져 있거든요. 데칸룰러는 양자리 여기서부터 이제 해서
화태, 금수, 달, 토목, 화태, 금수, 달 이런 식으로 토목, 화태, 금수, 달 칼리아노도 순서로 이제 쭉 배정이 된 건데 유일하게 텀이랑 트리플리시티 두 개만 아주 정확하게 그게 밝혀진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익절테이션도 어느 정도 그 계절 때문에 이제 설명은 되는데 왜 하필 도수가 이 도수에서 익절테이션을 얻는가라는 부분은 아직 그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도수에 관해서는 유주님께서 예전에 올려두신 자료가 있었는데 어디에 올려두시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이 도수에 관련해서 막 달의 운행과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측해 놓은 그런 글이 있어요. 나중에 되신다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디그니티는 룰러십, 익절테이션, 트리플리시티, 텀, 데칸 해서 5개 디그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디그니티는 위에 3개, 마이너 디그니티는 아래 2개. 그래서 텀, 데칸이 마이너 디그니티고 얘네들은 2개 이상 동시에 얻었을 때 효력이 좀 더 세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룰러십의 정반대가 되는 게 디트리먼트라는 개념이고요. 익절테이션의 정반대가 되는 게 폴이라는 거예요. 디트리먼트는 그냥 자기가 그걸 얻고 싶은데 그걸 예를 들어 옷으로 설명할게요. 양자리가 화성의 별자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막 좀 뭐라 해야 되지? 막 그 화성답게 좀 이렇게 옷차림을 되게 터프하게 입는다고 할게요. 굉장히 터프하게 입어요. 그럴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되는 천칭자리의 금성 같은 그런 스타일로 자기가 입었는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막 이렇게 평소에는 터프하게 입고 다녔으니까 되게 편했는데 금성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여기 치장하고 저기 치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멋부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디트리먼트고요. 그다음에 그 폴 개념은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좀 이렇게 해서 싸운다고 할게요. 화성이 그 전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과 관련한 그런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래서 태양을 해서 이제 명예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엄청 좋아하죠. 근데 정반대되는 토성 같은 경우는 그냥 싫은 거예요. 막 자기가 막 저기 막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굉장히 막 맨 아래에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막 하대받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막 소외받는 것 같고 막 그런 좀 토성적인 면모를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트리먼트는 자기랑 잘 안 어울리는 거고요. 폴은 그냥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는 쉬운데 어쩌면은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좀 개념적으로 혼동이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이상 부분,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로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우스 룰러들이랑 네, 그 하우스 주인들이랑 리셉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그니티, 특히 이센셜 디그니티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네,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악시덴탈 디그니티랑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커리큘럼이 네. 다음 시간이 이제 이센셜을 먼저 설명을 드렸네요. 네. 디그니티의 과학적 점성학적 정의는 글쎄요. 과학적 정의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그니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행성의 상징적인 부분들과 계절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시덴탈 디그니티에 대한 부분만 이제 마지막으로 10강의에서 같이 이센셜이랑 접목을 해서 좀 더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센셜 디그니티와 악시덴탈 디그니티의 차이점과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좋으면서 이센셜 디그니티가 좋을 때,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좋으면서 이센셜 디그니티가 안 좋을 때, 그리고 또 이에 반대로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안 좋으면서 이센셜 디그니티도 안 좋을 때랑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안 좋으면서 이센셜 디그니티가 좋을 때,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경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